사단은 1, 논증 파악하면 읽기. 우리 중3 때 연역법, 기납법 했지, 그지? 그거야. 논증이 뭐니? 논증은요, 내가 주장하는 거 있지. 그 주장하는 게 정당하다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게 그게 논증이야. 그리고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관계고, 논증의 요소는 주장이 있지. 내가 내세우는 의견이야. 의견이 주장이고요. 그다음 이유는요, 주관적 진술.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진술이고, 그리고 근거는요, 자료, 정보나 자료,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 객관적인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요, 예상 반론이 있지, 그지? 그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예상 반론이 있지. 예상 반론은 듣는 이가요,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나 반대 의견이야.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이렇습니다 하면서 다시 반박을 해줘야 되지, 그지? 반론에 대한 대응이 반박입니다.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반박, 이렇게 논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을 내용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장이 있고요. 그 주장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요. 이유, 근거 나오고요. 예상 반론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연역 논증은요.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지, 그지? 우리가 뭐 있었어? 예로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맨 앞에 있는 얘가 대전제, 그 다음에 소전제, 그 다음에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지. 야, 사람은 죽는다. 이게 뭐야? 일반적 원리잖아, 그지? 여기가 일반적 원리야. 그리고 일반적 원리에서 뭐 밑에 구체적인 것으로, 네, 결론이고, 여기서 뭘로? 구체적인 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걸로 이렇게 되는 게 연역 논적이야.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인 거. 근데 이 결론이 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결론이 뭐,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안에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그지? 그지? 이 두 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안에 포함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야. 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제의 근전성이 확보되어야 결론의 타당성도 확보되는 됩니다. 전제가 옳아야지 밑에 결론도 옳지. 그리고 기납 논증은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인데, 우리가 예로 뭐 있었어? 첫 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까맣다. 이런 구체적인 거. 두 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쭉 가는 거야. 100번째 까마귀는 까맣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까맣다. 이런 결론을 낸 거야. 까맣다. 요게 뭐니? 앞에 첫 번째 까마귀는, 두 번째 까마귀는 요게 있잖아. 구체적인 사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지. 여기서 뭐 결론 까마귀는 까맣다. 근데요, 여기는 앞에 이 전제들이요, 첫 번째 까마귀에서 100번째 까마귀, 이 전제들이 다 까매. 근데 그래서 결론이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냈는데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2번째 까마귀가 하얀 까마귀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3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례가 충분하면요, 결론도 타당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제를 강화하거나 일반화의 범위를 좁히면 논증의 개연성도 높아지고요. 자, 유비 논증은요, 비슷한 면을 갖고 하는 거야. 비슷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다른 속성도 그럴 거야, 유사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논증 방법인데요. 유사성이 많을수록, 유사성과 결론의 관련성이 클수록 결론은 타당성이 높아집니다. 얘가 뭐 있니? 베트남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서 벼농사가 잘 된다. 태국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그러므로 태국도 벼농사가 잘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뭐가 비슷하니? 여기가 지금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요 부분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이게 유사하지, 그지?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국도 벼농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걸 갖고 유추해내는 게 유비 논증이야. 자, 논증은요, 일단 믿을만 해야 되지. 신뢰성. 자, 정보나 자료가 정확하고 믿을만 해야 되고요.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출처가 신뢰할 만 해야 되고, 정보나 자료가 작성되고 공개된 시기가 언제인가? 너무 오래된 거 못 믿지, 그치? 그리고 인정하는 방법이 적정한가? 이게 신뢰성이고, 타당성은요, 자, 정당한가? 합리적인가? 논리적인 입증 절차가 거쳤는가? 모순이나 논리적 비약 없는지,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었는지 그걸 보는 게 타당성 평가고요. 공정성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이게 공정성이야. 주장이나 의견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반영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선입견이나 편견이 반영되어 있어도 공정성에 입에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지. 남을 때리는 거 공동체 때리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지, 그지? 왜?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맞지가 않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을 읽으면서 논증 요소를 따져봐야 돼. 파악해봐야 돼. 주장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근거가 뭔지, 그리고 예상 반론이 뭔지, 그에 대해 어떻게 반박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평가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리고 논증 방법이 어떤 논증이 세였는지, 연역인지, 기납인지, 유비 논증인지 그것도 우리 따져보고요. 그리고 자신의 관점을 내세워가지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보고요. 밑에 거는 이제 좋은 논증 조건이나 논증의 재구성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잖아. 그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할까? 글 읽어볼게. 주장하는 글, 논술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대요.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행동을 하냐? 누군가는 춤을 추고, 요게 예시지, 그지? 요게 예시고,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힘을 빡빡 밀어주는 거. 이게 뭐냐? 동기다.
이게 이 힘이요 동기라는 거야. 동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지, 그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는 힘, 이게 동기고, 심리학자에 따르면 동기에는 두 개 있어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 자, 설명 방법은 분류지, 그지? 분류. 동기의 종류를 외제 동기하고 내재 동기로 나누었고요. 외적 보상을 해줘가지고,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외제 동기의 동기고, 그 예로 뭐 열심히 공부하면 부모님이 선물을 사준다고 했대. 그러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외제 동기가 작용한 것이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에서 이 칭찬도 뭐가 되니? 결국 외적 보상이 되지, 그지? 칭찬은 외적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외제 동기에 의한 거지, 그지? 반면, 우리 역접의 접속사 반면이 있다. 반면, 무엇을 할 때 그 가정 자체에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는 뭐와 내재 동기가 작용하는 거야. 누가 칭찬해줘서 어떤 보상을 받았어. 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하는 게 기쁜 거야. 그게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고, 즉 과학이 단지 재밌어서 공부하고, 얘가 나왔지. 얘가 과학이 너무 재밌대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봉사하는 거, 이거 다 무슨 내재 동기 예지, 그지? 그렇다면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우리 뭐 답 나왔다, 그지? 예, 핵심 주제에 대한 질문이야. 그래서 누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핵심 주제에 대한 질문이고요. 자,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거야. 생각하게 한다. 예,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서론에는 동기의 개념은 사람이 무언가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힘. 그지? 그 동기의 종류, 외제 동기하고 내재 동기가 있다 하면서, 외제 동기는 보상을 조사하는 거고, 내재 동기는 스스로 그 과정 자체가 즐겁고 만족감을 느껴서 하는 것이다. 다음,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했대요. 자, 문제 해결하는데 동기가 영향을 주는 것, 그걸 실험했대요.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가 있었어. 아이들에게 풀게 했더니만 보상을 준다는 말을 안 했대. 그럼 외적 보상이 없는 거야. 외적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적으로 평균 15분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 보상을 주겠다. 그러고 상황을 두 가지로 만든 거야. 하나는요, 원래 문제 그대로 풀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문제보다 쉽게 조정하여 문제를 풀게 했대요. 근데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 거야. 보상 준다고 했으면 둘 다 했잖아. 빨리 15분보다 빨리 풀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야. 쉽게 조정한 문제는 대개 15분 이내로 풀었는데, 원래 문제는 보상이 없을 때보다 더 오래 걸렸어. 18분이나 걸렸어. 3분이나 더 시간이 더 걸린 거지, 그지? 이걸 통해서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요,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데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어려운 일은 보상을 받기에는 쉬운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외적 동기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않을 수 있음. 자, 만일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에 있어서 성과급이 있어가지고 잘 돌아가는 회사야. 그러면, 자, 이게 역설적으로 약간 모순되지만요, 이 회사는 쉬운 업무 처리만 하는 조직일 수 있는 거야. 왜? 외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일은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외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일만 하다 보니까 쉬운 일만 처리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외제 동기면 어떤가?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예상 반론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외제 동기만 따라 살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외제 동기에 따라서 외제 동기에 따라 살아도 상관없다. 살아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도,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적 보상만 쫓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자, 반박을 했어. 예상 반론이 나왔어. 어떤 거든 외제 동기든 내재 동기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게 문제가 있어. 이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야. 예상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 그 문제가 뭐냐면 먼저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왜요? 그 이유, 얘가 이유지, 그지? 얘의 문제 1의 이유. 작은 장난감에 처음에는 외적 보상으로 작은 장난감을 주려고 했어. 근데 시작한 외적 보상이요. 개인기가 되고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에 집 한 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적 보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외적 보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겠지. 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는 않대요. 문제 두 번째, 보상받는다고 부담스러운 거야. 자, 이게 문제 두 번째 이유. 자, 이유가 밑에 보상해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겪기도 하고요. 남들과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것도 아니야. 또 외제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리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렇겠지. 아무래도 보상이 있으면 보상에 따라 일하려고 너무 경쟁하겠지, 그지? 그래서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을 거야. 자, 본론 1. 외제 동기에 따라 사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자, 예상 독자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지, 그지? 예상 독자 반론에 대해 어떤 반론이 있어? 내재 동기든 외재 동기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뭘 그거 갖고 그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야, 문제가 있어 하면서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 그지? 반박을 하고 외적 보상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적 보상 주는 사람은 점점점 큰 보상을 제공해야 되고 또 보상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하고 갈등 겪고 남들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외제 동기만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은 사실은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배로 일하고 있고 싶지 않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는 외제 동기 외에 내재 동기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내재 동기를 얘기하려는 거지. 이 글쓴이는 거지. 외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게 내재 동기잖아.
그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 행복하게 충분히 행동하며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간대요. 그 이제 예로 첫 번째. 예 첫 번째. 그리고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먼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땡땡씨 예 세 번째. 이런 예들을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내재 동기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논증 방법이 뭐니? 기납이야. 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땡땡 교수. 자, 필즈상은요, 내재 동기를 추구한 결과지, 그지? 내재 동기를 추구한 결과 받은 상이 동기를 추구한 결과. 자, 필즈상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학자의 내재 동기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 허 교수는 수학을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수학 연구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뭐라고 재미있었어.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 와, 진짜. 좋겠다. 수학 잘했어. 그지? 수학 공부를 합니다. 저에게 수학 공부는 마라톤을 뛰려고 매일 근력 운동을 즐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언론에 주목받는 것,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언론에 주목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지? 이거는 외제 동기가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것보다는 하루 4시간 정도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래. 즐거움이래. 수학 공부하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래.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 자, 유명한 물리학자 파이먼, 두 번째 파이먼은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후에, 그럼 노벨 물리학상은 내재 동기를 추구한 결과네, 그지? 내재 동기를 추구한 결과, 내재 동기를 추구한 결과 받은 상이 노벨 물리학상이야.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 판단하는 왕립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의 결정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상이 그래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쁘고 이게 내재 동기잖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쁘대요.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상인 것 같대. 이게 내재 동기지, 그지? 그리고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한 임땡땡씨. 자, 이게 또 국제 피아노 대회 우승이 내재 동기를 추구한 결과, 동기의 결과지, 그지? 추구 결과. 대회에 출전한 까닭을 묻는 기자에게 내 음악이, 나는 이제 출전한 게 무슨 우승을 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게 아니고 내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출전했대요. 대회에 출전했대요. 이게 내재 동기가 되지. 이게 내재 동기가 되고요. 내재 동기가 되고, 자, 일이 지닌, 피아노 치는 일이 지닌, 성숙, 피아노 음악이 성숙, 이게 지닌 본질적 가치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경우고요. 대답하였다. 또 그는 음악 앞에서 모두가 학생입니다.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회에 출전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라고 대회에 출전해서 배우고 싶대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회에 나간 까닭은 우승이 아니고 뭐라고? 배우고 싶었대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대회에서 우승한 후 마음이 심란해진 그는 산에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하였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요. 연주하는 것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음악의 성숙을 추구하는 거지, 그지? 본질적 가치 뭘 추구하는 거? 음악의 성숙을 추구하는 거. 음악의 성숙을 추구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행복이래요. 가장 큰 행복.
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 내재 동기를 추구하였더니만 의외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반론으로 뭘 하는 거냐면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예상 반론이지. 예상 반론. 야,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잖아. 수학이 좋은 거고 피아노도 잘 치고 잘 치면 뭐 더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다고. 예상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내재 동기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 반론이야. 하지만 이들은 평생을 수많은 막 칭찬을 엄청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일 거야. 이 칭찬이 뭐니? 충분히 외재 동기가 될 수 있지, 그지? 외재 동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에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 그들이 하는 이야기다.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게 글쓴이가요. 자,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제시한 거지, 그지? 자,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시킵니다. 상을 타거나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서로 그 일 자체가 기쁘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지, 그지? 자, 내재 동기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여기 개별적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뭐하니? 일반적 원리를 밝혔지, 그지? 그럼 논증 방법은 뭡니까? 논증 방법은 귀납이 되겠지. 귀납입니다. 기업에서 일 잘하는 직원 중에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만 이 일 잘하는 직원이요 중에서도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내재 동기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이 이유가 뭐가? 내재 동기가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닌 거야.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어때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보다 해야 되니까 시켰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그지?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랫동안 수업을 들으며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린다. 외부 압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외부 압력이 아니고 외부 압력에 의해서요. 고등학생이나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가 없어? 내재 동기가 없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게 없었던 거야. 이런 내재 동기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내재 동기가 있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 내재 동기를 등한시 소홀히 하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그 남충전에 연연해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인생을 살게 되어 불행해진다.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며 춤을 추게 하려면 조종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고래는 뭘 나타냅니까? 고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쁨을 느끼며 춤추게 하려면 조련사의 칭찬은 뭐야? 외적 보상이겠지. 외재 동기. 외적 보상. 뭐가 되니? 외재 동기가 되겠지.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요거 뭐와 관련되어 있어. 요 부분이 제목과 관련되어 있지.
고래가 춤추게 하는 것은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고래가 진짜 춤추게 하는 것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 요거는 뭐가 될까요? 내재 동기 발휘하는 거지. 내재 동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지 고래가 진정으로 춤을 출 수 있다.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고, 비유적 표현. 고래는 사람들이고 조련사의 칭찬은 외적 보상이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는 내적 동기 발휘가 됐지. 비유적 표현 사용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 주제를 강조해주고 있고요. 자, 스스로 결정할 때 내재 동기가 생기며 그러한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행복해진다. 동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인데 내재 동기가 생기면 행복해지고 내재 동기를 등한시하면요 주변 시선에 또는 환경에 휩쓸리게 되니까 불행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려고 선택해서 하려는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하려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논술문이지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교훈적이야. 제재는 동기야. 서론 본론 결론. 논술문이니까 논술문은 서론 본론 결론이고요. 동기에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 어떤 동기? 내재 동기. 자, 실험 결과 나왔지. 보상을 해주니까 쉬운 일만 빨리 하더라. 그치? 예상 독자 반론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제시했고요. 내재 동기에 따라 사는 삶 사례 3가지 제시했지. 그치? 그래서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했고 사람들의 통념을 제목으로 사용했지. 사람들의 통념. 칭찬하면 고래가 춤추를 한다. 사용해가지고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일깨웁니다. 내재 동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동기라고 하는데 동기에는 외재 동기하고 내재 동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외재 동기에 따라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재 동기에 따라 살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재 동기가 생기며 그러한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행복해진다. 내재 동기에 따라서 살아가자. 동기는 2가지 있지. 외재 동기, 내재 동기. 동기가 뭐예요? 사람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이 동기예요. 외재 동기는 행동에 따르는 외적인 보상이야. 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기고 칭찬, 경제적 보상, 선물 사주고 이런 거. 그리고 내재 동기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행동 자체가 제공하는 본질적인 보상. 피아노를 열심히 쳐가지고 음악적 성숙을 이루는 거, 이런 거. 일이나 행동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성취감, 이런 것들이 내재 동기가 되고요. 자, 논증을 이루는 기본 요소야. 일단 주장은 뭐야? 외재 동기를 따르자. 이게 주장이지. 그 이유가. 외재 동기는요, 동기에 따라 사는 것은 삶에는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고, 그 이유의 근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재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실험 결과, 별로 실험 결과가 효과적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2번째 이유는요, 내재 동기, 외재 동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요. 내재 동기는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 근거로 3분, 수학자, 물리학자, 피아니스트 사례를 제공했지, 그지? 자, 여기서 이제, 기납법은 뒤에 나오니까 예상되는 반박은 첫 번째, 실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 외재 동기에 따라 살아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반박을 하지. 달리기 어려워요. 보상받는 사람들도 보상해주는 사람하고 갈등을 겪어요. 또 너무 비교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항폐해지고요. 경쟁, 비교, 시기, 질투가 만연한 조직이 되어요. 이게 이제 반론에 대한 반박이지. 예상 반론 1에 대한 반박이고 예상 반론 2는요. 이미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내재 동기에 따라 살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까 하니까 이미 큰 상을 받은 사람들
외제 동계 유혹이 너무 많았을 것이다. 왜? 엄청 찬사를 보내니까. 근데 진정한 기쁨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면에서 나온다고요. 내면에서 나온다고 그들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하는 거지.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은 수학자 허 땡땡 교수, 물리학자 파이먼, 피아니스트 임 땡땡, 이 사람들을 개별적 사례 갖고 일반적 원리인 내재 동계를 따라 삶은 기쁨을 느끼고 행복하게 산다. 요 결론을 갖고 왔지.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뭐야? 내재 동계에 따라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세 가지 사례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냈으므로 무슨 논증? 기남 논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규복의 고전 수필 이욕설 하나 볼 거야. 이욕설 모르는데, 자, 여기는 유비 논쟁이야. 유비 논쟁. 여기는 우리 자 어디 보냐면 선생님이 새로 하나 준 거 있어. 그걸로 볼게요. 자, 이욕설 볼게. 이 부분 찾았지? 집을 고친 것 같고 이 집을 고치는 것이나 나라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비슷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행랑채가 낡고 떨어져 버틸 수 없게 된 게 세 칸이었대. 행랑채가요. 지금 수리해야 될 게 세 칸인데요. 나는 마지못해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리해야 되는 거야.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들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중 두 칸은 먼저 번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어서 두 칸은요 오래된 거야. 두 칸은 지금 비가 샌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었던 거야. 되었어도 내가 그것을 잃을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그만 아직까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둔 거야. 나머지 한 칸은 그래도 한 칸은요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어서 서둘러 기아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두 칸 있지. 그것은요 그 아래 석가래, 추녀, 기둥, 들포가 모두 썩었더래요. 그래서 다 못 쓰게 되었어. 오래된 건 그래서 수리비가 무척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한 밖에 비가 맞지 않은 한 칸의 제목은 아직도 온전하게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 대조했지 뭐 오래 방치해 놓은 거 하고 금방 물생 가고 자기의 경험을 지금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이걸 통해서 짓꽂히는 걸 통해서 깨달은 거야. 나는 그것을 통해 사람의 몸을 봐도 사람의 몸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하는 거야.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로. 확장하면서 요추적 적용, 첫 번째지, 그지? 아,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와 마찬가지, 뭐와 짓꽂히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 쓰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입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을 알면 빨리 고치라. 집도 물생 갈고 잘못된 거 알았을 때 빨리 고쳤으면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 않았는 것처럼 잘못된 걸 알면 빨리 고치면 빨리 착한 사람이 된다. 근데 오래 두면 고치기 힘들다. 그러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제 내 사람의 몸으로 확장시켰다가 이걸 갖다가 어디까지 나라의 정치까지 더 넓게 확장하는 거지. 유치적 적용 두 번째고요. 나라도 마찬가지돼.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급하게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썩어버린 목재처럼 늦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백성을 좀먹는 물이 있으면 빨리 탁 쳐야지. 그냥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행동을 조심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여기 서리법을 사용해가지고 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고
야, 뭐 하는 거니? 고전수필 설은요. 고전수필이야. 교준수필은 무슨 갈래? 교술 갈래겠지, 그지? 교술 갈래고요. 교훈 주는 거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유추가 뭐야? 유추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 유사한 것 같고 하는 거야. 자, 말을 탈 빌려 탄 경험. 뭘 말을 탄 빌려온 거. 뭘 말을 탄 경험이야, 이거. 집을 고친 경험이지. 이거 뭐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다. 집을 고친 경험이야. 말을 빌려 탄 경험도 나오는 거 있어요. 근데 이건, 여기는 집을 고친 경험이야. 소유에 대한 성찰. 이 소유에 대한 성찰도, 미안해. 선생님 잘못했다. 이거. 여기는 차마슬이라는 작품도 있네. 차마슬이라는 작품도 이거 비슷한 거야. 차마슬. 이것도요. 말을 빌려 타고 나서, 알아보게 한 개 보는 건데, 차마슬도, 말을 빌려 타고 내가 말을 빌려 탔을 때 자세 갖고, 그걸 갖고 그 경험을 통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소유물 가졌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구나. 이게 다, 이게 남한테 빌려온 것 같고도 내가 엄청 어시되는데, 그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다 빌려온 건데, 사람들 엄청 어시되고 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는 다른 작품, 차마슬이네. 이옥설과 함께 읽는 작품이고, 차마슬은요, 차마슬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이옥설은 여기 정리해 볼게. 망가진 집이 오래된 것을 다시 쓰지 못하고 수리비도 많이 들지만 오래되지 않은 것은 온전히 다시 쓸 수 있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잘못을 알고 빨리 고치면 착한 사람 돼. 정치도 마찬가지야.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있으면 빨리 처단해야 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라가 이태로워져. 유사한 거지. 집을 고친 거하고 내 몸에 잘못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뭐하니? 학장에서 유추해서 생각했지, 그지? 유추해서 생각했다. 무슨 논쟁? 유비 논쟁. 그죠? 유비 논쟁에 해당되고요. 독자를 설득하는데 효과적이고, 집수리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나 나라의 정치를 논했지, 그지? 내용이 공허하고 추상적이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 나라의 정치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추상적인 요소잖아, 그지? 추상적인데, 근데 그래서 독자들이 공감하기 힘든데 구체적이고 분명한 글쓴이의 경험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이런 유사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나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독자를 설득하는데 효과적인 것 같다. 자, 논증 구조는 처음에 집이 먼저 번 장마가 새인지 오래된 것,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고 정치에서는 잘못된 무리들을 그냥 두는 거지.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비를 맞고 한번 샜던 것은 수리비가 적게 들었고, 사람도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바로 착한 사람이 되고, 정치도 이런 사람 좀먹는 무리를 몰아내면 평화로워진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이 부분 다시 와서 이옥설은 설 고전수필 무슨 갈래? 교술 갈래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을 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줄고, 유추는 비유에 들어갑니다. 낡은 행랑채가 제재고, 잘못을 알고도 알고 바로 고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제시했고, 어떤 경험? 집을 수리한 경험이야. 그렇다고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나 정치나 비슷하다. 그래서 학장에서 얘기했고요. 아까 이거 금방 다 한 거니까 밑에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두면 백성의 동탄에 빠진다. 사람 그리고 정치까지 학장에서 봤지, 그지? 유비논증입니다. 유비논증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